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제가 2024년에는 작년 배당금의 2배를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첫 영상을 업로드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총 배당금 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계획하에 작년 연말 배당부터 분기별 배당 주기를 이용해 오늘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 자신도 그동안 저의 투자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계획을 재점검하고 구독자님들께는 하나의 편집된 영상으로 제공차 총 4번의 배당 주기 중 1분기 배당금이 입금된 작년 연말부터 5월까지의 영상을 통합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배당주 전용 ISA 계좌 연말 기준으로 원금은 2022년 8천만원, 2023년 1억 1,100만원입니다. 받은 배당금은 2022년 212만원, 2023년 525만원. 이 추세면 내년에 배당금 1,000만원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일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투자의 방향입니다. 물론 저의 목표는 내년도 배당금 1,000만원입니다. 딱 지금 시점, 올해 폐장일까지 일주일이 남은 시점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저 그런 일주일이거나 누군가에게는 연말 분위기에 취해서 재테크는 무슨 재테크 좀 쉬자 하면서 투자에 관심이 없어지는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상 이 시기가 드라마틱하게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거나 투자자 개인적으로는 1년의 자기 투자 기록을 돌아보고 내년도에 투자금의 변동을 체크하거나 기준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짧게 저의 1년 동안 투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저는 올해 배당 계좌보다 일반 우량주 계좌의 수익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투자 비중을 배당주 쪽에 더 늘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좌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를 우량주와 채권 ETF 비중을 줄일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채권 ETF는 계속 분할로 수익 실현 중이고 지금보다 더 오른다면은 수익 실현 후 청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수익이 올해보다 더 컸던 주식 계좌 비중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 유튜브를 하면서 배당주의 매력을 더 깊게 알게 되어 셀프 동기부여가 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투자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2년, 3년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올해 일반 계좌의 수익이 더 좋아도 약세장이었던 작년을 포함해서 비교를 해보면 배당주 계좌에서 배당 주식 수량을 늘리면서 배당금을 늘리는 투자 방법이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 면에서도 일반 계좌와 비슷한 투자구나 라는 저의 투자의 결론이 나와서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내년도 시장이 강세장이다, 약세장이다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저의 내년도 투자 방향성은 배당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배당금을 늘리는 투자의 메리트는 크게 두 가지가 딱 떠오르네요.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배당금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 주가와 계좌 평가금은 변동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배당금은 구조적으로 배당금이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가 없고 주식을 모아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은 꾸준히 늘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리적으로 편안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고 상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계획과 다르게 투자가 일반 주식에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배당금을 늘리는 투자는 매출이나 수익이 꾸준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실적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가능성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한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배당금을 늘리는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일 것입니다. 단순히 투자하는 돈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배당금도 늘어나겠지만 저는 주어진 원금이라는 인풋으로 1,000만원의 배당금의 아웃풋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평가 잔고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배당주 투자를 할 때 매수 시점에 비싼 가격으로 배당주 투자를 모으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즉 평균 매수 단가의 중요성을 저는 여러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배당금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배당주 투자는 투자 멘탈, 거기다가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금이라는 이 3박자를 갖추게 된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년도 1,000만원 배당금 프로젝트는 3단계의 준비 과정을 할 것입니다. 1단계, 올해 배당락 공략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배당락일이 다릅니다. 저는 올해 12월 결산 종목에 초점을 맞춰서 12월 26일 배당 권리일에 수량을 확보해 배당금을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27일 배당락일에 예상 배당락보다 주가가 높게 올라간다면 다시 일정 부분은 현금 비중을 채울 것입니다. 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종목은 저의 보유 종목 중에는 KTNG, SK텔레콤, 맥커리인프라,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네요. 그리고 내년엔 배당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로 차익 실현을 통해 현금 비중을 올릴 예정입니다. 2단계는 올해 연말에 휴일로 장이 쉬는 동안 금융주, 통신주, 독점적 기업의 내년도 실적과 전망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을 영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3단계는 올해 장이 종료가 되면 내년 투자 대상인 고배당주 주식들의 올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폭으로 움직였는지를 계산해보고 내년도 매매 대응에 참고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는 일반 계좌 종목 대비 배당주 계좌는 소극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저의 배당주 계좌의 목표가 연 8% 목표를 잡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연 8% 계좌 평가잔고 수익률도 당연한 목표이고 여기에 하나 더 연 1,000만원 배당금을 받는 목표도 추가로 설정하겠습니다. 내년도 저의 돈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올해보다 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 줄 예정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주는 것은 물론 누군가에게는 쉬운 방법이거나 쉽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돈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은 투입되는 노력과 시간 대비 성과가 한계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내가 100만 원으로 10%를 벌 수도 있겠지만 10억으로 10%를 벌 수도 있다면 노력 대비 성과가 달라지겠죠.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연말의 소중한 시간에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돈은 소중하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하는 배당주 투자는 주어진 식재료라는 배당주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여러 가지 맛의 차이가 나는 음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요리사들도 기본적인 레시피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로 미묘한 맛의 차이를 만들어내겠죠.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내년도 주어진 1억 3천만 원으로 배당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레시피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지난 영상에서는 배당금을 늘리는 투자의 방향성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저의 배당주 계좌의 주식 수량을 공개해 드리면서 주식 수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해야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ISA 계좌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군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주, 여기에 속하는 종목은 3종목이고요.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신주, 여기에는 한 종목 SK텔레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독점적 기업, 여기에는 2종목 KTNG, 맥커리인프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량주 우선주로 2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차 EUB를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표에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배당주의 주식수입니다. 여기에 오늘 기준으로 네이버에 있는 예상 배당금을 넣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내년도 배당금은 아무래도 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약간 더 올라갈 것을 예상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엑셀로 값을 계산해보면 지금 상태로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년도 배당금은 8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네요. 사실 올해 받은 총 배당금이 500만 원인데 저도 이렇게 800만 원까지 늘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믿고 모으는 배당주 투자입니다. 그런데 저의 목표가 얼마라고 했었죠? 내년도 1,000만 원 배당금입니다. 부족하죠.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계속 배당주 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3가지를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내년 배당주 투자와 비중 조절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배당락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을 받은 금액만큼 주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왜냐? 회사의 금고에 현금을 빼서 주주에게 배당이라는 현금으로 주주들 계좌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받은 만큼 이론적으로는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내년도도 저의 배당주 종목의 기업 실적이 제가 원하는 만큼 영업을 잘해서 돈을 벌어줘야 합니다. 저는 제가 보유 중인 배당주들의 기대치는 그다지 높지가 않고 또한 시장에서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기대치가 낮습니다. 기대치가 높다면은 오히려 지금의 주가로 주식을 모을 때 배당금 대비 배당의 가치보다 비싸게 주식을 매수해야 되겠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죠. 즉 기대가 높은 기업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더 많은 돈을 주고 주식을 모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안 하고 있던, 예를 들자면은 맨날 20점만 맞던 친구가 70점을 맞았을 때 주변에서 반응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내년도 실적 발표를 할 때 2024년 같은 분기 대비 어떻게 실적을 냈는지와 예상치 대비 어떻게 실적을 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의 예상치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내년도 내내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오늘 기준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미래의 실적 예상치를 제가 캡처해 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기대치가 높지 않고 그래도 올해보다는 실적이 조금은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에는 PF 부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올해 2분기에 은행들이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서 올해 실적이 낮게 나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예상되는 손실을 실적에 미리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려와는 다르게 PF 부실이 잘 넘어간다면 손실 처리했던 부분은 내년도 2분기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이익으로 잡힐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예상한 만큼의 부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악재가 해소되어서 주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상하지 못한 부실의 규모가 더 커지거나 경제 전반에 걸쳐서 자금 경색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주가 하락과 실적 악화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내년도 예상 실적은 각각의 종목별로 오늘 캡처한 내용 위주로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다른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려사항은 저의 목표 배당금 1,000만원 대비 지금은 800만원이 예상되는 배당이기 때문에 저의 배당주 주식수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마사지는 미세한 5% 정도를 조절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800만원 예상을 1,000만원으로 하려면 20%나 되죠. 이건 마사지 정도가 아니라 전기 물리치료 수준이긴 하지만요. 저의 배당 종목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분기 배당주죠. 4번 동안 마사지를 한다면 배당금 200만원은 예상치보다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종합적으로 제 계좌가 1,000만원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보유 주식 중에서는 800만원이 예상이 되니 추가로 200만원 정도를 더 받으면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배당금만 쫓게 되면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평가장구에서 그만큼 손실이 될 것입니다. 최대한 매수 단가를 조절하면서 매매를 할 것이고, 주가가 오른다면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과 하락을 대비한 현금 보유 비중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여유가 있다면 방금 말한 인위적인 매수를 통해 배당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마사지를 통해 배당 기준일에 보유 주식 수량을 늘려서 배당금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1,000만원 배당금 프로젝트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올해 12월 배당 기준일 4종목 SK텔레콤, 메커리인프라, KTNG, 삼성전자 우, 그 중에서는 삼성전자는 제외하고 3종목은 지난 한 차례 12월 22일에 보유 중인 현금 비중으로 내년 봄에 배당을 더 받기 위해서 이미 100만원씩 강제로 종가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결산일인 12월 26일 종가까지 12월 22일에 매수한 가격보다 아래로 더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내가 현금 비중을 줄일 때는 추가 하락 시 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더 크게 노출이 된다는 점도 함께 염두를 해 두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투자의 참고 정도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마다 처한 투자 성향과 현금 비중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주 투자의 가장 확실한 것은 배당 수량을 꾸준히 모았느냐와 포기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올해 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도 내년도 목표를 각자 세워보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위험의 노출은 어느 정도가 될지 목표 수익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한번 위험에 대한 체크도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 1억 3천만 원 원금으로 연간 1,000만 원 배당금 만들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중요한 내년 4월에 받을 배당금 확보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올해 제가 배당금 500만 원을 받았으니 내년에 배당금 1,000만 원을 받으려면 매 분기마다 작년도 배당금의 2배씩 받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난 12월 26일 작년 대비 2배를 받도록 해봤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작년과 다르기 때문에 올해 저의 ISA 계좌 보유 종목에서 4종목은 12월 26일 장 종료 시 보유한 수량만큼은 내년 4월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대비 2배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올해 12월 26일 배당 기준일에 해당하는 종목의 1년 전에는 어땠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작년 12월 배당 기준일에 보유한 수량을 먼저 알아볼게요. 2022년 12월 배당 기준일 보유 수량으로 맥쿼리 인프라는 1691주, KTNG는 44주, SK텔레콤은 231주. 저는 내년도 배당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향으로 투자 목표를 세웠고 다행히 지난 12월 중순까지 저에게는 적정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KTNG, 맥쿼리 인프라, SKT 요 세 종목의 주식수를 늘리는 투자를 하였고 더욱이 12월 22일과 26일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종가에 인위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위의 표는 작년과 올해의 12월 배당 기준일에 보유한 수량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제외하고 수량이 2배 이상은 늘렸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 비중에 맥쿼리 인프라가 비중이 커서 다른 주식에 비하여 적게 늘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작년보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가 배당률이 많이 낮아졌겠죠. 배당주 투자로서 매력이 떨어진 것도 있고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서 다른 고배당주 투자를 위해 현금을 확보한 것도 있어서 주식 수량을 늘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초에도 주가가 많이 오른다면 계속해서 매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도체 주식이 안 좋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배당금 관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낮아서 일단은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저의 배당주 포트폴리오가 금융주나 통신주에 일관된 포트폴리오였기 때문에 약간의 성장성이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담아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위해서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배당금을 많이 받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량만 보시면 직관적으로 1,000만 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년 2024년 4월에 2023년 12월 배당 기준일 종목이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내년에 받을 배당금과 올해 봄에 기존에 받은 배당금의 차이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를 제외하고 아직 내년도 배당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올해 실적으로 배당금을 예상해 본 값입니다. 올해 4종목에서 받은 배당금은 117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목표는 2배를 받아야 산술적으로 1,000만 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내년 봄에 이 4종목에서 233만 원쯤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예상되는 배당금은 192만 원이네요.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목표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목표에 비하면 부족하긴 하지만 저는 희망은 아직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작년에는 금융주가 하나금융지주 하나였지만 올해는 우리금융과 BNK 금융지주가 더 있습니다. 즉 금융주에서 배당금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포스코를 보유해서 11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현대차 EUB를 보유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포스코에서 받은 배당금 2배 이상으로 현대차에서 받을 것을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배당금을 많이 받은 만큼 평가잔고가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27일 날 배당날일이죠. 배당날일은
배당금을 받는 권리가 없어진 날이죠. 이때부터는 말씀드린 네 종목의 현금 비중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도를 해서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배당락일인 12월 27일 KTNG는 상당히 과하게 떨어지네요. 이론적으로 배당락이 4%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날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당락일에도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SK텔레콤과 맥커리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떨어져서 일정 부분을 매수했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 우선주는 올라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연초에도 반등마다 현금을 이 네 종목에서는 우선 마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배당금 1000만원 프로젝트의 두 번째 관문이 시작이 되었죠. 앞으로 내년 3월 배당 기준일 종목이 어떻게 주식 수량을 모아갈 것인가, 마찬가지로 수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27일에 금융주는 배당락일이 아닌데 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제 계좌의 현금 비중이 많이 떨어져서 공격적으로 줍줍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수량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내년 3월 배당 기준일이 정해질 때까지 최대한 금융주의 수량을 모을 것이고 내년도 추가되는 저의 ISA 계좌 2천만원 투입과 이미 배당 기준일이 지난 네 종목에서 매도한 금액으로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무조건 금융주를 매수만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일정 부분 주가가 오른다면 마찬가지로 매도를 해서 현금을 늘리는 것도 함께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 되겠죠. 한마디로 방향은 내년 3월 배당 기준일 종목은 주식을 늘리는 방향. 또한 지난 12월 26일 배당 기준일이 지난 종목은 현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새해 주식시장은 안녕하지 못하네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3월이면 배당주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싸게 세일한다고 생각하고 모아가자고요. 올해 1000만원 배당받기 프로젝트, 지난 연말 이후 3월 배당 기준일 금융주 배당금을 늘리는 진행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금융주를 보유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싫어하시거나 매력이 없어서 보유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하자면 국내 금융주, 회사 자체에는 큰 애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경영의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는 최고 경영자를 낙하산 인사로 하는 것 자체가 주주보다는 권력의 입맛을 따르겠다. 그래도 저는 저의 소중한 자산의 큰 비중을 금융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모아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경쟁보다는 독점적 지위를 주고 비효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익이나 자산 대비 싸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소중한 자산을 장기로 투자해야 하는데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의 이익보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채권보다도 2배 이상 높은 배당을 꾸준히 주는 국내 금융주처럼 장기 투자로 좋은 종목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지난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처럼 꾸준히 돈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계좌 종목별 비중 조절이나 돈이 고여있지 않게 주기적으로 섞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비중 조절에 경험이 없다면 간단한 것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배당주 투자를 할 때 기술적인 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올해 배당주들에게 확실한 업무 지시를 하였습니다. 매 분기마다 작년 배당금의 2배를 받으라는 지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평가 잔고를 떨어뜨리면서 수량만 채우지 말라라는 위험관리까지도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될 수 있는 저의 작년 2023년 분기별 배당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금을 분기별로 4월, 5월, 8월, 11월에 받았고 총 1년 동안 52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배당금은 4월에 받았던 배당금 185만원입니다. 여기에 2배인 370만원을 올해 4월에 받아야 순조로운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번 영상에서도 목표로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작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작년 12월 배당 기준일 종목과 올해 3월 배당 기준일 종목이 나눠져 있어서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작년 12월 배당 기준일 종목을 한 주라도 더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한 후 배당락 이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배당 기준일 종목인 금융주와 현대차의 수량을 늘려서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와 지금의 생각은 주가 변동과 12월, 3월 각자의 배당 기준일을 이용해서 같은 원금으로 배당금을 더 많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목표를 배당금을 많이 받는 투자로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 올해 3월에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종목은 4종목입니다. 하나금융, 우리금융, BNK금융, 현대차 EUB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주식도 연초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였고 상대적으로 금융주는 적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 4종목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당주 계좌 원금을 올해는 2천만 원 더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자금이 2천만 원 올해 더 추가할 수가 있었고 또한 작년 연말 삼성전자 우선주 일정 부분 매도 자금과 12월 배당락 종목 일부 매도 자금으로 현금 비중에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초 3월 배당 기준 종목의 하락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현금 비중이 있어서 추가로 더 하락 시에도 매수 대응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표는 올해 1월 16일 현재 제가 4월에 받을 배당주 수량과 예상 배당금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에 주가 하락으로 수량을 많이 더 모았죠. 그래서 작년 4월에 받았던 185만 원의 2배인 370만 원보다 예상되는 배당금이 455만 원으로 더 많습니다. 저도 사실 중간 점검을 보고 표를 정리하면서 이게 되네 라고 조금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상 배당금은 네이버 금융을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금융의 예상 배당금이 연간 3,400원인데 1분기에서 3분기까지 1,8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받을 배당금을 1,600원으로 예상 배당금을 입력한 값입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배당 수량이 목표치를 넘어섰으니 두 번째 미션인 평가잔고 관리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3월 배당 기준일까지 3가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표에 입력한 예상 배당금과 실제의 배당금이 맞는지를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상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받는다면 저한테는 무조건 좋은 것이지만 적게 된다면 또다시 목표를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유 수량을 작년도 배당금 2배를 받을 수 있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저한테는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해도 목표인 작년 배당금 2배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평가잔고와 현금 비중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주가가 만약에 떨어져도 여유 현금 비중이 있어서 배당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꽃놀이패 구간이죠. 세 번째 관리는 이것은 한 수 뒤를 더 보는 관리로 분기 배당주가 아닌 상반기, 하반기 2번 배당을 받는 반기 배당주는 주가 하락에는 조금 더 소극적인 매수, 상승 시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매도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배당주는 정해진 날에 보유를 하고 있는 수량만 배당금을 주는데 반기 배당주는 6월 말이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배당을 많이 받는 프로젝트를 위한 매매 이야기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고배당주가 과거에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였고 올 한해 어떻게 보유 수량을 모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나 학업의 능률은 때로는 투입 시간과 반비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고 충분한 휴식은 다시 일의 효율을 올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배당금으로 1,000만 원을 벌어줘야 하는 나의 소중한 현금들도 지난 일주일 동안 뜨겁게 열리라고 지금은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때까지는 푹 쉬자. 저는 ISA 계좌에서 배당주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 8% 수익을 목표로 계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산 증식이 꾸준하게 연 8%만 가능하다면 복리 효과로 인하여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계산기를 몇 번만 눌러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복리 효과는 수익이 한 번만이라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오히려 복리 효과의 역습으로 자산은 더 크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중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배당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배당주에게 저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3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인지시키고 지시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주식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아라. 즉 투자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항상 주의를 주며 셀프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배당금을 많이 받아라. 올해는 작년 배당금 500만 원보다 2배의 배당금을 더 받아오라고 구체적으로 1000만 원을 지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평균 매수 단가를 관리하라입니다. 무조건 배당 주식 수량만 늘려서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되면 평가잔고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싸게 거래될 때 수량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물론 이 세 가지에 관하여 그동안 여러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영상은 대략 7분 내외의 영상으로 하나의 영상에서 담기에는 지식이 파편적으로 전달이 되어 한 편 한 편으로는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의 영상도 여러 주식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식시장에 불변의 진리는 없고 관건은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 컨텐츠도 논리적으로 맞다면 편식 없이 여러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접하시고 좋은 내용만 뽑아서 취사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세 번째 배당주의 지시 내용 평균 매수 단가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은 최근 주식시장의 급등으로 상승 시 분할 매도로 두 번째 지시사항 배당금을 많이 받는 것과 세 번째 지시사항 평균 매수 단가 관리에 딜레마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1월 16일까지 작년 4월에 받은 배당금 185만 원의 2배인 390만 원을 넘어선 455만 원까지 받을 배당금이 예상되었었죠. 1000만 원 배당금 받기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1월 말부터 최근까지 3월의 배당 기준일 종목인 금융주와 현대차의 주가가 급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저는 현대차와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차익을 남길 수가 있었고 배당주로서 이제는 낮아진 시가 배당률도 매력을 못 느껴 미련 없이 헤어졌습니다. 물론 저의 배당 계좌의 실현 손익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분기 배당 예상금이 2월 8일 현재 30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000만 원 배당금 받기 프로젝트가 힘들어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 배당금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배당의 장점이자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배당금은 일정 기간 동안 수량을 가지고 있다고 주는 게 아니죠. 배당 기준일 3시 30분 그 순간에만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3월 배당 기준일 종목 하나금융, 우리금융, BNK 금융지주의 배당 기준일은 아직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렇게 대응할 것입니다. 일단 쉬게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매수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주가가 오른다면 그러면 기존에 정한 수량을 계속 분할 매도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금 비중이 35%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저의 소중한 돈의 3분의 1은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조바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의 첫 번째 배당주에게 일을 시킬 때의 원칙 흔들리지 말자를 되새기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며 천천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턱대고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기다림이 될 수가 있고 계속해서 돈에게 놀게 할 수도 있겠죠. 또 혹시 평생 그 가격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만 돈을 놀게 할 것입니다. 바로 자주 언급했었던 20일 이동 평균 가격이 주가와 만날 때까지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도 만날 수도 있지만 급등하는 주식이 천천히 오른다거나 횡보할 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주는 쿨다운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는 소극적 매수를 아래에서는 현금 비중이 15%가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 배당 기준일이 가까워지면 인위적인 매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당주에게 휴식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온 돈들에게 다시 뜨겁게 일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배당주들의 올해 4월 받을 배당금 공시를 했습니다. SK텔레콤이 예상하지 못한
배당금을 깜짝 늘렸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반응을 안 하지만 저는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주에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신 분이 SK텔레콤으로 주식 비중을 늘린다고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잘하시는 운용 같아서 저도 한 수 배웠습니다. 주요 배당주 현금 배당 내용을 공유합니다. 명절 전 이례적으로 뜨거웠던 고배당주들, 그 중에서도 금융주, 이번 연휴를 통해 다시 한번 차갑게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 모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들여다보시고 연휴 이후를 계획하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올해 저는 투자원금 1억 3천만 원으로 1,000만 원 배당금을 받기 위해 작년 연말부터 철저한 계획하에 투자 중이며 구독자 여러분들과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봄에 받을 배당금의 규모가 1년 중에 가장 크죠. 지난 2월 27일 우리금융의 실질 배당 기준일을 끝으로 저의 모든 종목의 올봄 배당 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 한 해 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었고 올해에는 1,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에 4번을 받는 배당금을 작년 대비 매분기 2배의 배당금을 받아야 산술적으로 목표 배당금 1,000만 원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봄에 받은 배당금은 총 185만 원이었고 올 봄에 받아야 하는 목표는 그 2배인 370만 원이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금융주 급등으로 인하여 예전보다 낮은 배당 수익률, 이것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높은 주가에도 계획대로 배당금을 늘리려고 했던 이유와 매매를 하면서 어려움을 공유하고 그 결과로 제가 보유 종목별로 얼마의 배당금을 올 봄에 확보했는지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분기 배당금 기준일에 어떻게 하면 상대적으로 싸게 배당금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융주가 관심을 받기 전인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저의 1,000만 원 배당금 받기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금융주 급등으로 인하여 저는 원칙대로 분할 매도를 하였고 그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이제는 막상 밸류업 결과도 나왔고 저는 그동안 높아진 주가에 매도로 현금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급등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만약 내가 안 팔고 꾸준히 보유했다면 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지난 영상으로도 남겼습니다. 장기 배당 투자자는 주가와 상관없이 꾸준히 모아야 한다. 아니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 후 다시 모아야 한다. 제 예상처럼 영상을 보셨던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영상 댓글에 글을 남겨주신 시청자님의 의견인데 둘 다 일리가 있었고 저도 일정 부분은 둘 다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결과는 항상 다를 것입니다. 다시 저의 매매로 돌아와서 저는 이렇게 이번 봄에 받을 배당금 확보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2022년 연말에는 배당 기준일이 일괄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전략을 짤 수가 없이 내가 그동안 모은 배당 수량만큼만 배당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당 기준일은 종목별로 달랐었죠.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죠. 기존과 같이 12월 말에 배당 기준일인 종목군, 다른 부류는 금융주와 같이 2월 말에 배당 기준일인 종목군. 그래서 저는 1차 목표로 12월 말에 배당 기준일인 종목을 최대한 많이 매수해서 배당금을 확보한 후 12월 말 배당 기준일 종목이 배당락 이후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여서 금융주의 비중을 2월 말까지 늘리려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는 2월 말에 제가 보유한 금융주 3개의 배당 기준일도 나뉘었습니다. 2월 26일은 하나금융지주, 2월 27일은 우리금융지주, BNK 금융지주죠. 여기서 BNK 금융지주는 목표 수익 80만 원을 달성 후 정리를 할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배당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을 한 번 더 노렸습니다. 즉 하나금융지주는 2월 26일 많은 수량을 확보한 후 다음날 일정 부분을 정리한 후 정리한 돈으로 다음날인 2월 27일 우리금융을 더 많이 매수해서 최대한 배당금을 많이 확보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하나금융 배당 기준일인 2월 26일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가 발표를 하였는데 기대에 비해서 실망한 정책으로 인하여 하나금융의 주가가 10%까지 떨어졌고 저에게는 드디어 기다리던 20일 이동평균선 아래 가격까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저의 주식계좌 RP에서 쉬고 있었던 저의 현금들이 이날 대거 투입을 했습니다. 직전 거래일이었던 2월 23일 금요일 저는 하나금융 보유 수량이 389주였는데 2월 26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3시 30분 장 종료 후 주가 수량은 460주, 하루에 71주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하나금융은 한 주당 1,600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 배당락인 만큼 주가 하락이 1,600원 이내에서 떨어진다면 주식을 팔고 우리금융을 사려고 했고, 다행히 다음날 전날 2월 26일인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이루어졌고 하나금융의 주식을 46주를 다시 시장에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27일 우리금융 주식 수량을 늘리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지만 이미 전날 2월 26일에 우리금융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330주를 샀기 때문에 2월 27일 배당 기준일에는 26주만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금융을 끝으로 저의 연 1,000만원 배당금 받기 프로젝트의 중요한 1분기 배당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량과 주당 배당금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받게 될 예상 배당금은 346만원입니다. 진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았는데도 목표 배당금 370만원에는 24만원이 부족하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작년 연말부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진행했던 봄에 받을 배당금이었습니다. 이제는 또 쉴 틈이 없습니다. 5월에 받을 배당금은 3월 말일 날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부족했던 24만원을 메우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금융주 상승으로 저의 포트폴리오는 아직도 30% 가까운 현금 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20일 이동 평균 가격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최대한 비싸지 않게 주식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K텔레콤의 비중도 같이 늘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배당금을 최근 늘려줬다는 하나의 시그널을 SK텔레콤이 시장에 보내줬죠. 이 시그널에 대한 장기 배당주 투자자인 저의 대답은 일정 부분 투자 비중 확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량이지만 SK텔레콤의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하락을 한다면 저의 배당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을 신규로 편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금 1억 3천만 원으로 1,000만원 배당금 받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단순 산술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1,000만원에 1억 3천만 원을 나누면 7.7%입니다. 이 계획을 세운 작년 12월 초만 해도 1,000만원 배당금 받기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주 가격이 너무 올라서 현재 주요 배당주 평균 배당 수익률은 5% 중반, 올해 목표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1억 3천만 원으로 1,000만원 배당금을 받을 계획이 자신이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배당주는 상승과 하락을 주기적으로 보이며 하락세일 때 주식 수량을 확보한다면 배당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주식을 모으고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는 하락을 대비해 분할로 매도를 해 현금 비중을 확보하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금이 목표라면 전략이 가능하다였습니다. 즉 배당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배당 기준일 장 마감때를 맞춰서 그때까지 수량을 확보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배당 날일날 배당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를 해서 다시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월 말부터 시작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배당주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말로는 주가 상승으로 배당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에서 주식을 싸게 못 사고 있고, 두 번째 이유인 전략을 사용하려고 해도 기존보다 높아진 주가 변동성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의 폭을 좁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까지로는 1,000만원 배당금 받기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겨우 3월인데 최선을 다해 남은 기간 노력해봐야 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난관에 부딪힌 프로젝트 내용과 현재 보유 주식으로 5월에 받을 예상 배당금을 공유하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거고 어떤 시장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주 종목들이 뜨거웠던 2월을 보내고 3월에는 약간의 조정을 예상, 아니 기대를 했던 저로서는 이 기회를 이용해 3월 말 결산 올해 1분기 배당금을 확보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3월이 절반이 지난 시점으로 아직도 가격 조정은 안 나오고 한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기준으로 실질 배당 기준일 3월 27일까지는 영업일 기준으로 8일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3월 말 배당 기준일 분기 배당주 보유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유 종목의 주가가 최근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 5월에 받은 배당금의 2배인 140만 원을 받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으로는 82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과 수량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남은 기간에는 인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만 이상하게 지금 시점에는 매수 버튼에 손이 안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시장 상황을 잘 보면서 수량을 늘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예상 배당금은 작년 분기 배당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 배당금을 최근 1,050원으로 늘렸었죠. 이번 주주총회에서 계속 분기 배당금을 1,050원으로 늘린다는 발표와 주주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배당금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저의 목표 달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만약 코스피 시장이 2,500이 무너진다면 일단 저 PBR 종목도 조정이 조금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때는 21선 아래에서 비워진 수량 확보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의 포트폴리오에는 아직도 30% 이상의 현금이 남아있어서 현금 비중 20% 아래까지는 채운 다음에 다시 시장의 흐름을 예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코스피 시장은 앞으로 올라가는데 고배당주 종목의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안이 나오는 5월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주가가 올라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더 큰 비중으로 고배당주 수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 기준으로 가장 애매한 시나리오는 코스피는 하락하는데 고배당주들만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소극적이지만 분할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기준일 3월 27일 전략은 분기 배당 기준일은 상대적으로 배당 기준일 다음날 배당 낙일날 주가가 이론적인 낙폭보다 적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날 3월 27일에 주식을 매수하고 다음 날인 3월 28일날 상황을 대응하면서 차익 실현차 매수한 수량을 다시 시장에 매도할 계획입니다. 저는 올해 투자 목표를 배당금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금 1억 3천만 원으로 1,000만 원 배당금을 받을 계획을 작년 말에 세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3월 27일 분기 배당주 실질 배당 기준일에 인위적으로 매수하겠다라고 했었죠. 과연 얼마나 1분기 배당주 배당금을 확보했을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제가 배당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배당주 투자 목표를 가진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유 수량만 늘릴 수 있다면 배당금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도 꾸준하다면 주식 수량을 늘릴수록 자연스럽게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고 배당금만 보고 투자하는 저로서는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겠죠. 두 번째 이유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이용해 주식 수량을 모으는 데 유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당 배당금은 떨어지지 않지만 주가는 상승과 하락의 변동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의 주가를 모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00원이 있고 사고 싶은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식은 주로 10,000원에 거래가 되는데 어떤 시기에는 5,000원에 거래가 됩니다. 저는 5,000원에 거래될 때 10,000원으로 2주를 사게 되면 2주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주가가 10,000원이 된다면 한 주를 팔아서 한 주에 대한 차익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현금 비중은 지나치게 없는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많이 가진 것도 상승의 기회를 포기하기 때문에 적정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추후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배당금은
한 시점의 수량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 나한테 유리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신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던 2000년대 초 저의 대입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수능 시험 결과였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못하더라도 수능날 운이 좋든 컨디션이 좋든 수능 시험만 잘 보면 3년 동안 나보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보다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었죠. 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기준일 전까지 주식수는 중요하지가 않죠. 배당금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실질 배당 기준일의 보유 주식수에 따라서 배당금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의 현금 비중과 그동안 주가의 흐름에 맞춰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최대한 기본 방향인 장기 배당주를 모아가자라는 기본 방침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올해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금 1억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 배당금을 받는 것은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1억 정도로 1천만 원 배당금을 받는 것이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 안 했고 제가 투자하는 종목이 배당금이 늘어나거나 제가 앞에서 배당금 늘리는 투자를 한 이유처럼 배당주 주가의 흐름이 제가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배당금을 1천만 원 받으려면 작년에 총 525만 원 배당금을 매 기간별로 2배씩 더 받는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올해 4월에 받게 될 1분기 배당금은 작년에 185만 원을 받았고 올해 제가 확보한 배당금은 목표 배당금 370만 원에 약 24만 원이 부족한 346만 원이었습니다. 과연 지난 3월 27일 분기 배당주는 작년 배당금 70만 원의 2배인 14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결과부터 보여드리자면 나름 마지막 날까지 인위적으로 매수를 하였지만 아직 분기 배당금 미확정이긴 하지만 예상치로는 104만 원입니다. 이번 3월 달에도 목표의 36만 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영상에서는 이번 분기 배당금이 82만 원이 예상이 되었는데 나름 22만 원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배당 주기는 총 4번인데 벌써 2번의 주기가 지나갔습니다. 구독자님들께 중간 보고를 드리자면 저의 ISA 계좌 현재 투자 원금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그중 4월에 받을 예상 배당금은 346만 원이고 5월에 받을 예상 배당금은 104만 원. 지금까지 총 예상되는 올해 받을 배당금은 450만 원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550만 원의 배당금을 더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의 방식으로 한다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중간 배당, 즉 6월 말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까 합니다. 바로 배당금만 노리는 종목을 조커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계획 중이며 종목 선정 과정과 매매 진행이 결정이 되면 다음 영상에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획은 저의 보유 종목 중 중간 배당주인 맥쿼리 인프라와 KTNG의 비중을 지금부터 미세하게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나머지 저의 분기 배당주 종목의 비중을 미세하게 줄일 것입니다. 요즘 맥쿼리 인프라 가격이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비중을 늘려서 줍줍하기 좋은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시가 배당률도 좋아 보이고요. 작년 대비 올해 투자 원금은 2천만 원을 늘렸으나 배당금을 2배로 받으려는 프로젝트를 막상 진행해보니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올해 1월에서 3월 배당주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올해 목표 수익분을 확보해 투자의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월 말 중간 배당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월까지 받은 2번의 배당에서 4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4월에 받는 배당이 1년 중에 가장 큽니다. 남은 기간 1천만 원에 550만 원의 배당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진 원금 1억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 배당금 받기 프로젝트의 판세를 뒤집기 위한 조커를 투입하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정상적인 전력으로 승산이 없거나 경기 중간 분위기를 바꿀 때 승부를 좌우할 임무를 맡은 선수를 조커라고 부르죠. 저는 올해 배당의 절반이 막 지난 시점에 조금은 빠른 승부수를 띄울 조커 종목을 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조커를 활용할지 오늘 영상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난 영상에서 반기 배당주 종목에 집중해서
6월 말까지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미 3월 말부터 저의 보유 종목 중 KTNG와 맥쿼리 인프라의 하락시 미세하게 비중을 확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정된 원금 1억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의 배당금을 만들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종목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반기 배당주 LG U+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반기 배당주 탑3로 선정된 종목이고 주가가 최근 계속 지지부진하지만 낙폭과대로 인하여 매력적인 시가 배당률에 접어들었고 주가 하락의 이유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예상 실적을 보니 올해 하반기 실적이 살짝 안 좋아도 독과점적인 통신업을 하고 있는 종목치고 단기 낙폭과대라고 판단을 하였고 예상처럼 실적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작년 정도의 배당금은 유지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전에 매매 원칙을 세우고 접근한다면 지금 수준의 주가에서 무지성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저 개인적인 판단을 하여서 들어가기로 선거날인 4월 10일에 심사숙고 끝에 결정하였습니다. LGU+ 매매 원칙은 크게 3단계의 프로세스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1단계 묻지마 매집 단계, 초점은 배당금에 맞추기 위해 주가보다는 수량에 초점을 맞춰서 매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모으는 느낌이 오게 한 번 매집을 할 때마다 배당금이 지폐 한 장씩 내 지갑에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200주씩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200주는 예상 배당금이 250원을 가정한다면 5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배당금 25만원까지, 즉 200주씩 5번 매매는 무지성으로 할 겁니다. 단 주가가 21선 아래에 있을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의 주가는 낙폭이 과대해서 앞으로 몇 주간은 21선 아래의 주가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매매는 하루에 최대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초가에 매수를 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이미 시초가의 하루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그날은 더 이상 LGU+는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평균 매수 단가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동안의 매수 평균 단가가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제가 무지성 매수 구간에서 평균 매수한 가격이 9,000원인데 지금 현재 LGU+ 가격이 8,910원이라고 한다면 이때 매수를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평균보다 싸게 샀기 때문이죠. 그런데 평균 매수한 가격과 현재의 주가의 차이가 일정 부분 벌어지면 더 큰 비중을 매수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100주, 차이가 조금 나면은 50주 이런 식으로 낙폭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해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예상치 못한 급등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매집 후 평가 손실 없이 최대한 배당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항상 미래는 변수가 발생하게 되죠. 배당 전 주가가 많이 오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LGU+의 연 배당 수익률은 6% 이상, 평가 수익이 발생하면 차익을 실현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때 그 매도하는 순간에 바로 맥쿼리 인프라를 매도한 금액으로 전량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2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매수 단가가 9,000원입니다. 그리고 확보한 수량은 2,000주를 확보했습니다. 예상되는 배당금은 50만 원이겠죠. 그런데 어떤 호재인지는 모르지만 이날 LGU+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해볼게요. 통신주는 1년에도 한두 번은 10% 이상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9,000원에 6% 상승한 가격인 9,540원에 2,000주를 전량 매도를 한 후에 바로 그 순간 얼마가 됐건 맥쿼리 인프라에 대략 2천만 원 정도, 매도한 금액 2천만 원 정도를 배당을 목적으로 맥쿼리 인프라를 매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매수한 금액은 맥쿼리 인프라가 배당락 이후에 매도를 통해서 다시 현금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반기 배당 조커 투입은 금일부터 시작이 이미 되었습니다. 4월 11일 오늘 여러 이유로 오전부터 장이 안 좋았었죠. 저는 9,600원에 200주 배당금 5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조커 종목은 장기로 모아갈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적절히 배당락 이후에 정리를 할 계획이고 어떻게 정리할지는 추후 매매 진행 상태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앞으로 주가는 알 수 없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낮은 가격으로 배당 기준일에 맞춰 주식 수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올해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작년에 2배인 1,000만 원을 받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4번의 분기 배당금 지급 주기 중 1분기 배당금 입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월 29일 KTNG 배당금이 입금됐다는 문자를 확인을 끝으로 우여곡절 속 1분기 배당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작년 배당금 500만 원의 2배인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치상으로 올해 1분기 받아야 할 배당금은 작년 185만 원, 2배인 370만 원입니다. 그런데 1분기에 총 받은 배당금은 346만 원으로 아쉽지만 2배는 못 미쳤죠. 간단하게 저의 1분기 1,000만 원 배당금 받기 프로젝트는 2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월 중순 이후부터 은행주의 주가가 급등을 해 기술적으로 주식 수량을 줄였습니다. 저는 원래 장기 배당주 투자의 방침이 장기적으로는 주식 수량을 늘리는 투자를 지향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 시에는 수량과 현금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다시 어느 정도 주식을 채우긴 했어도 2월 말까지 주가가 쉬지 않고 올라서 이 부분에서 부족하게 배당금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크게 12월 말과 2월 말 2번의 배당 기준일이 있었는데 배당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배당금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날 최종적으로 주식 수량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 연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12월 말 배당 기준일 종목을 배당 기준일 전에 많은 수량을 매수하고 배당금을 확정받은 다음에 1월 초부터는 주식 수량을 점차 줄이고 이 자금으로 2월 말 배당 기준일 종목의 수량을 늘려서 전체 배당금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자세한 전략과 직접 실행 과정은 저의 지난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막상 해본 후에 느낀 점은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미리 시나리오 하에 움직인다면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향후에도 이런 비슷한 기회가 있다면 이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이제 5월부터 바로 2분기 배당금이 입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받을 금액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저의 2분기 예상 배당금도 목표보다는 낮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연 1,000만 원 배당금 받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판단하에 지난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돌아오는 6월 반기 배당금에 단순히 배당금을 목적으로 조커 종목을 투입하기로 했었죠. 그 종목은 1년에 배당을 2번 주는 반기 배당주인 LG유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거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낙폭과대로 인하여 하루에 200주씩 200주라고 하면은 예상되는 배당금 주당 250원으로 계산하면 5만원씩 배당금을 늘릴 수 있다는 목표하에 5거래일 동안 매일 시초가에 무지성 매수를 하였습니다. 4월 11일 첫날 9,600원에 매수를 시작했는데 분할 매수의 장점이죠. 5거래일 동안 1,000주를 매수한 평균 매수가는 9,600원보다 낮은 9,56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560원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매수할 계획까지 했었습니다. 다행인지 아쉬운 건지 그 이후 9,650원 아래로 주가는 안 왔으나 한동안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주가가 있어서 수량 확보를 위해 그 이후에도 20주, 30주씩 소량이지만 분할로 주식을 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보유한 수량은 1,250주, 그리고 평균 매수가는 9,597원입니다. 지금은 4월 29일 기준으로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보다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수량도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는 추가 매수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더 급등을 해서 저의 평균 매수가 9,597원에 6%가 상승한다면, 즉 1,180원이 넘는다면 사전의 계획대로 전량 다 수익 실현 후 그날 바로 맥쿼리 인프라 주식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조커 종목 외에도 저의 ISA 계좌의 장기 보유 주식들 6종목들도 6월 말 배당 기준일을 보고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른 종목의 흐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